어머니! 손 놓지 마요! 2021년 12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던 한 여성은 추격자들의 총성에 딸의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3년 후 그녀는 서울의 한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데려오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청소하는 그 건물에 70년 동안 그녀를 찾아다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지는 눈을 떴다. 사실 잠들지 못했다. 어젯밤에도 딸 생각에 한숨도 못 잤다. 세평 남짓한 쪽방.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수지는 급히 양동이를 천장 아래 받쳐 놓았다. 벽은 곰팡이로 까맣게 얼룩져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 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차갑고 습했다. 수지는 낡은 이불을 개고 일어났다. 손이 시렸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었다. 지난달 가스비를 내지 못해 끊긴 지 2주째였다.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26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30 중반처럼 늙어 보였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손, 입가에 주름. 지혜야.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다. 딸의 이름. 7살. 3년 전 두만강에서 헤어졌다. 2021년 12월.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이 떠올랐다. 꽁꽁 언 강물. 칼날 같은 바람. 뒤에서 들리던 총소리. 엄마, 손 놓지 마요. 하지만 손을 놓쳤다. 중국 공안이 쫓아왔고 수지는 혼자 도망쳤다. 지혜는 북으로 끌려갔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5시까지 첫 번째 일터에 도착해야 했다. 낡은 파카를 걸쳤다. 3년 전 하나원에서 받은 것. 소매는 해져서 솜이 빠져나왔고 지퍼는 고장나서 안전핀으로 고정했다. 방문을 나서며 벽에 붙은 메모를 봤다. 목표 3천만 원 브로커 비용. 현재 320만 원. 남은 금액 2,680만 원.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3년간 모은 돈이 고작 320만 원. 계단을 내려갔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4층에서 1층까지.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차가웠다. 11월의 서울. 수지는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까지 15분. 새벽 첫 차를 타야 했다. 오늘도 버텨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전 5시 30분. 강남구 테헤란로. 30층짜리 유한그룹 본사 건물. 수지는 지하 1층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힐끗 쳐다봤다. 무시하는 눈빛. 청소 용역입니다. 출입증을 보여줬다. 경비원은 대충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로커룸으로 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녹색 작업복. 등에는 청소 용역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다. 수지는 청소 도구를 챙겼다. 걸레, 스프레이, 쓰레기 봉투. 5시 50분. 팀장이 들어왔다.
오늘 배정 나왔어요. 김수진 씨는 30층 회장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회장실이요? 원래 담당이 아파서 못 와요. 대신해줘요. 할 수 있죠? 네. 사실 조금 긴장됐다. 회장실. 3년간 청소 일을 했지만 회장실은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귀가 먹먹해졌다. 30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다. 천장은 엄청나게 높았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걸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복도 끝, 거대한 문. 회장실이라는 금색 글씨가 박혀 있었다.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행이다. 아직 출근하지 않았나 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 전체가 보였다. 남산타워, 한강, 고층 빌딩들.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사무실은 엄청나게 넓었다. 수진의 쪽방 10개는 들어갈 크기. 한쪽에는 가죽 소파, 다른 쪽에는 거대한 책상, 그 뒤로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지는 청소를 시작했다. 먼저 바닥, 걸레질을 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북에서 배운 청소법,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음은 책상.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피해가며 닦았다. 그때였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사진틀이 눈에 들어왔다. 흑백 사진. 오래된, 너무나 오래된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1950년대 옷차림.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여자. 수지는 사진을 그냥 지나쳤다. 남의 가족 사진이겠거니. 청소를 계속했다. 책장을 닦고 창문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30분 후 청소가 끝났다. 수지는 도구를 챙겨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노인이 내렸다. 85세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고급 정장 차림. 그의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권위가 느껴졌다. 유한그룹 회장. 박정수.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은 수진을 힐끗 보고 지나쳤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오후 1시. 수지는 두 번째 일터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 분식집. 늦었어. 빨리 와. 사장이 소리쳤다. 40대 여자. 항상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시렸다. 손이 트고 갈라졌다. 붉은 금이 가 있었다. 오후 6시까지 일했다. 5시간. 시급 9,620원. 오늘 48,100원. 수진아, 내일 와야 돼. 네, 사장님. 근데 말투가 좀 이상해. 어디 사투리야? 수지는 움찔했다. 아,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네.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렀다. 저녁 식사를 사야 했다. 컵라면 하나, 1,500원. 삼각김밥 하나, 1,300원. 총 2,800원.
계산을 하고 나왔다. 지갑을 열어봤다. 남은 돈 2,400원. 내일까지 이걸로 버텨야 했다. 쪽방으로 돌아왔다. 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 바닥에 앉아서 라면을 끓였다. 작은 전기포트. 물이 끓는데 10분이 걸렸다.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먹었다. 배가 따뜻해졌다. 오늘 먹은 첫 식사였다. 김밥은 아껴뒀다. 내일 아침 먹어야지.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천장. 얼룩진 벽지. 3년. 3년이 흘렀다. 엄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수진아, 너 외할아버지가 남쪽에 계신단다. 외할아버지요? 응.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 1950년 12월 전쟁 때 피난 가셨대. 이름이 박정수라고.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평생을 기다리셨어. 수지는 눈을 감았다. 외할아버지, 박정수, 남쪽 어딘가에 살아계실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을까? 지혜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3일 후, 다시 30층 회장실 청소 배정이 나왔다. 새벽 6시, 회장실 문을 열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 책상, 창문. 책상을 닦다가 그 흑백 사진을 다시 봤다. 젊은 남녀, 임신한 여자.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왜 그럴까? 수지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자세히 봤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때 뒷면에 뭔가 적힌 게 보였다. 사진을 뒤집었다. 작고 떨리는 글씨체. 명수가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1950년 12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명숙. 엄마 이름이었다. 1950년 12월. 엄마가 말했던 그 시기. 손이 떨렸다. 사진이 흔들렸다. 설마 이 회장이. 아니야. 박정수라는 이름은 흔해. 우연일 거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장이 들어왔다. 아, 청소하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청소 잘 되고 있어. 네, 이름이 뭡니까? 김수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수지는 급히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복도로 나와서 숨을 크게 들이켰다. 박정수, 이 회장의 이름을 알아봐야 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인터넷 카페에 갔다. 1,000원을 내고 30분을 샀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유한그룹 회장. 검색 결과가 나왔다. 박정수, 85세. 유한그룹 창립자 겸 회장. 1950년 6.25 전쟁 때 월남. 함경북도 청진 출신. 실향민. 이상가족. 수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함경북도 청진. 엄마의 고향. 외할머니의 고향. 수진의 손이 떨렸다. 더 스크롤을 내렸다. 박정수 회장은 70년 넘게 가족을 찾고 있다. 1950년 12월 피난길에 임신한 아내를 청진에 남겨두고 홀로 월남했다.
아내 이영희 씨와 뱃속의 아이를 평생 그리워하며 수지는 숨이 멎었다. 이영희, 외할머니 이름, 1950년 12월, 임신 중, 모든 게 일치했다. 수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저 사람이, 저 회장이, 나의 외할아버지. 수지는 울컥했다. 눈물이 흘렀다.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다. 외할아버지는 30층에 계셨다. 수지는 매일 1층에서 청소를 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찾아가서 말할까? 저 외손녀예요? 아니야. 그럼 미친 사람 취급당할 거야.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뭘 증거로? 수지는 핸드폰으로 엄마 사진을 봤다. 3년 전 북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55세의 박명숙.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 엄마. 수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매일 회장실을 청소했다. 원래 담당이 계속 아파서 수진이 대신하게 됐다. 청소할 때마다 그 사진을 봤다. 임신한 외할머니, 젊은 외할아버지. 가슴이 아팠다. 회장은 가끔 일찍 출근했다. 수진과 마주칠 때도 있었다. 수진 씨, 청소 잘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 수지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회장이 수진에게 물었다. 어디 출신이요? 수지는 움찔했다. 서울이요. 거짓말이었다. 그렇소. 말투가 좀 특이한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2주가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아직 청소 중이에요. 괜찮소? 계속하시오. 회장은 책상에 앉았다. 서류를 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불편했다. 회장이 있는데 청소를 계속해야 했다. 창문을 닫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창가에 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이고마니. 북한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실수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소?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투,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어디서 배운 말이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이 다가왔다. 어디 출신이라고 했소? 서울. 거짓말 말고!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수지는 눈물이 났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왔소? 긴 침묵.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함경북도요. 회장이 멈췄다. 함경북도 어디? 청진이요. 회장은 숨을 들이켰다. 손이 떨렸다. 청진. 70년 전 자신이 아내를 두고 떠난 그곳. 회장은 의자에 앉았다. 언제? 남쪽으로 왔소? 3년 전이요. 탈부. 네. 회장은 한참 수진을 바라봤다. 가족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북에 계세요. 이름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명숙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박명숙. 그 이름. 70년 전 아내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 회장은 일어나서 사진틀을 집어들었다. 뒷면을 보였다. 이거 읽을 수 있어? 수지는 사진을 봤다. 명수가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1950년 12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게, 자네 엄마 이름이 박명숙이라고 했소? 네, 그럼 할머니 이름은? 이영희예요. 회장은 비틀거렸다. 책상을 잡았다. 영희, 내 아내. 수진도 무릎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 회장은 수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자네가 내 손녀란 말이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녀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70년을 기다린 만남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은 수진을 소파에 앉혔다. 물을 가져다 줬다. 천천히 말해보시오. 처음부터. 수진은 눈물을 닦고 말하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1995년에.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난 영희를 만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엄마한테 항상 말씀하셨대요. 남쪽에 남편이 계신다고.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영희야, 미안하다. 외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전쟁이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수지는 계속 말했다. 엄마도 할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외할머니한테 듣고 잘하셔서요. 명숙이가 지금 어떻소? 북에 계세요. 지금 55살이에요. 회장의 눈이 빛났다. 살아있구나. 내 딸이 살아있어. 네.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자네는 어떻게 남쪽으로 왔소?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년 전에 딸과 함께 탈북했어요. 딸, 7살 지혜예요.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다가 손을 놓쳤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중국 공안이 쫓아왔고 저는 도망쳤는데 지혜는 북으로 끌려갔어요.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증손녀를 두고 온 거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까지 잡히면 둘 다 죽는 거였어요.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3년 동안 돈을 모으고 있어요. 브로커 비용 3천만 원. 꼭 지혜를 데려올 거예요. 꼭. 회장은 수진을 껴안았다. 울지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네, 명숙이와 지혜를 데려오는 데 드는 돈 내가 모두 대주겠소.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자네는 내 손녀요. 명숙이는 내 딸이요. 지혜는 내 증손녀요. 내 가족을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소? 수지는 무너졌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요. 우린 가족이요. 그날 회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수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강남 한복판의 대저택.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문부터가 쪽방촌 건물만큼 컸다.
어서 들어오시오. 집안은 더 놀라웠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거대한 계단. 가정부가 인사했다. 이분은 내 손녀요. 지금부터 이 집 식구요. 네, 회장님. 수지는 어색했다. 할아버지, 저는 쪽방에서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요. 회장은 수진을 2층 객실로 안내했다. 방 하나가 수진의 쪽방보다 10배는 컸다. 킹사이즈 침대, 화장대, 옷장, 개인 욕실. 오늘부터 여기가 자네 방이요. 수진은 침대에 앉았다. 푹신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다. 청소 일은 어떻게 해요? 그만두시오. 하지만 내가 자네한테 용돈을 주겠소. 월 300만 원. 어떠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소. 다음 날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봐. 무엇을 찾으시는 건가요? 박명숙 1951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비서는 즉시 움직였다. 그리고 회장은 말했다. 그리고 DNA 검사 예약을 잡아.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 확실히 해야지. 3일 후 병원에서 DNA 검사를 했다. 회장과 수진 둘 다 혈액을 채취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다. 수진은 긴장했다. 만약 안 맞으면 어떡해요?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시오. 자네는 내 손녀요. 내가 확신해. 그 사이 비서가 자료를 찾아왔다. 회장님, 이산 가족 기록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펼쳤다. 박명숙, 1951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아버지 박정수, 1950년 12월 월남. 어머니 이영희, 1995년 사망. 회장은 파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희가 1995년에 더 있습니다.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박명숙의 딸 김수진, 1999년생, 2021년 탈북. 김수진의 딸 김지혜, 2017년생, 북한 거주 추정. 맞아. 우리 수진이. 회장은 파일을 꼭 쥐었다. 2주 후 회장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아들었다. 수진도 옆에 서 있었다. 긴장한 얼굴.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꺼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결과란에 적힌 글자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피검사자 1 박정수 1940년생. 피검사자 2 김수진 1999년생. 친족관계 외조부와 외손녀. 유전자 일치율 99.94%. 판정 혈연관계 확정. 회장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확정. 수진도 무릎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정말이야. 회장은 수진을 꽉 껴안았다. 내 손녀야.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다. 70년을 기다린 확인이었다. 비서도 눈물을 훔쳤다.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은 말했다. 이제 명숙이와 지혜를 데려와야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어. 일주일 후, 은밀한 장소,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회장과 수진, 그리고 브로커가 마주 앉았다. 브로커는 40대 남자, 강인한 인상, 중국 동포 출신이라고 했다. 박명수, 55세, 청진거주. 김지혜, 7세, 청진거주. 맞습니까? 네. 수진이 대답했다. 정확한 주소는? 청진시 수남구역 신암동 32번지. 브로커는 메모했다. 쉽지 않습니다. 청진은 국경에서 가깝지만 감시가 삼엄합니다. 특히 탈북 전력이 있는 가족은 더 어렵습니다. 돈은 얼마나 듭니까? 회장이 물었다. 2명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좋소. 회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2억 드리겠소. 단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4개월 안에 데려와야 하오. 그리고 안전하게. 절대 다치면 안 돼요.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수표를 꺼냈다. 1억 원을 써내렸다. 계약금 1억. 성공하면 나머지 1억. 브로커는 수표를 받았다. 4개월.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됐다. 수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브로커의 연락을 기다렸다. 회장도 불안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수진을 위해 강한 척했다. 걱정하지 마라. 곧 만날 수 있을 거다. 네, 할아버지. 일주일이 지났다. 브로커에게서 첫 연락이 왔다. 중국 국경 도착했습니다. 협력자와 접선 완료했습니다. 2주가 지났다. 북한 내부 협력자가 박명숙 씨와 김지혜를 찾았습니다. 3주가 지났다. 두 분 모두 건강합니다. 탈출 계획 수립 중입니다. 수지는 매일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히. 한 달이 지났다. 다음 주 신월 밤에 강을 건널 예정입니다. 5주가 지났다. 연락이 끊겼다. 수지는 불안해졌다. 왜 연락이 없죠? 조금만 기다려 보자.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수지는 잠을 못 잤다. 밥도 못 먹었다. 회장이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라. 브로커를 믿어야지. 4일째 되는 날,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일이에요? 국경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원래 루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2주 더 필요합니다. 수지는 주저앉았다. 제발, 제발 무사히. 2주가 더 지났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내일 새벽 3시에 강을 건넙니다. 브로커의 목소리. 정말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수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회장도 서재에서 밤을 샜다. 새벽 3시, 둘 다 거실에서 기다렸다. 시계를 바라봤다. 3시 10분, 3시 20분, 3시 30분. 연락이 없었다. 4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수지는 울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회장이 수진을 안았다. 기다려 보자. 조금만. 4시 30분. 핸드폰이 울렸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성공했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 박명숙 씨와 김지혜 두 분 다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중국입니다. 수지는 소리내어 울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10일 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수지는 회장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성공했어요. 엄마가, 지혜가, 회장도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10일 후, 인천국제공항. 회장과 수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딸을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수지는 계속 시계를 봤다. 손이 떨렸다. 오후 3시 20분. 방송이 나왔다. 중국 베이징발 KE852편이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게이트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 피켓을 들고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문을 바라봤다. 1분, 2분, 3분, 그리고 보였다. 55세 여자. 백발이 섞였지만 얼굴은 수진과 닮았다. 박명숙. 그 손을 잡고 있는 7살 소녀. 말랐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김지혜. 수지는 소리쳤다. 엄마, 지혜야. 명숙도 수진을 봤다. 수진아. 지혜도 엄마를 봤다. 엄마! 수지는 달려갔다. 게이트 한가운데서 세 사람이 부딪혔다. 껴안았다. 엄마, 지혜야, 수진아, 내 딸. 엄마! 엄마! 셋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3년. 3년 만에 재회였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다.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다. 회장도 천천히 다가갔다. 명숙이 회장을 봤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 70년. 평생 그리워했던 얼굴. 눈이 마주쳤다. 명숙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명수가 명숙은 수진과 지혜를 놓고 회장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회장도 달려갔다. 두 사람은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부딪혔다. 껴안았다. 아버지, 아버지. 명수가 내 딸아. 70년. 7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회장은 명숙을 꽉 안고 울었다. 미안하다. 70년 동안 미안하다. 아버지, 살아계셨구나. 살아계셨어. 엄마가 늘 말했어. 아버지는 남쪽에 계신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경이가.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지혜도 다가왔다. 증조 할아버지? 회장은 지혜를 보았다. 작고 마른 소녀. 지혜야. 증손녀야. 회장은 지혜도 껴안았다. 고생했구나. 많이 고생했구나.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공항 로비 한가운데에서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났다. 70년 만에. 주변 사람들도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퍼졌다.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다음 날, 회장의 저택. 명숙과 지혜는 새 방을 배정받았다. 지혜는 침대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다. 믿을 수 없었다. 큰 침대, 새 옷장, 개인 욕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회장이 들어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지혜야. 네, 증조 할아버지. 이거 하달아.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은으로 만든 나비 목걸이. 이건? 70년 전 내가 내 증조 할머니에게 줬던 거란다. 이제 내가 가져야지. 지혜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고생했구나. 이제 괜찮아. 증조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지혜는 회장을 껴안았다. 이제 공부해야지. 학교 보낼 거야. 학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저녁 식사 시간. 큰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회장, 명숙, 수진, 지혜. 가정부가 차린 음식들이 식탁 가득했다. 갈비찜, 불고기, 생선찜, 나물 반찬들. 지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어라. 지혜는 조심스럽게 갈비를 집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맛있어. 명숙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게 꿈은 아니겠죠? 회장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 이제 함께야. 수진도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세 사람이 회장을 바라봤다.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명숙이에게 그리고 수진에게 물려주겠다. 아버지, 명숙이 놀라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내 딸한테, 내 손녀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회장은 세 사람을 바라봤다. 난 평생 혼자 살았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다. 너희가 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지혜가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회장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7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였다. 한개월 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제 이산가족 재결합 재단 설립.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옆에는 명숙, 수진, 지혜가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산가족 재결합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6.25 때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70년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기적처럼 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박명숙 씨입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손녀 김수진, 증손녀 김지혜도 무사히 만났습니다. 수진과 지혜도 인사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저는 이 기쁨을 다른 이산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발표문을 읽었다. 재단 기금 500억 원, 이산 가족 찾기,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교류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손녀가 우연히 제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만났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투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네, 99.94% 일치했습니다. 확실한 혈육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딸과 손녀, 증손녀가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산 가족들도 저처럼 가족을 만나게 돕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수진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청소하던 건물에 외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게 3년 동안 몰랐어요. 처음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충격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엄마 이름이 적힌 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재단 일을 도우려고 해요. 저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지혜도 인터뷰를 했다. 앞으로의 꿈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증조 할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은 지혜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2개월 후 회장은 특별한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했다. 남북 교류 사업의 일환이었다. 명숙, 수진, 지혜도 함께였다. 청진시 외곽, 작은 산 중턱에 있는 묘지, 이영희의 묘, 1927년-1995년.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형이야, 나왔어. 형수야, 70년 만에 돌아온 남편. 미안해. 너무 늦었지. 살아있을 때 못 와서 미안해. 회장은 묘 앞에 꽃을 놓았다. 하지만 우리 딸을 만났어. 명숙이를, 그리고 손녀, 증손녀까지. 명숙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예요. 명숙이에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수진도 절을 했다. 외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한 번도 못 뵀지만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혜도 절을 했다. 증조 할머니, 저 지혜예요.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영희야, 내가 약속 지켰어. 명숙이를 지켰어. 70년 걸렸지만.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 우리 딸 잘 키워줘서. 이제 내가 책임질게. 4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다. 2026년 봄, 서울 한복판에 이산 가족 재결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10층짜리 건물, 유한그룹이 기증한 것, 개소식 날, 86세의 박정수 회장이 테이프를 끊었다. 오늘 이 센터가 이산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갈채가 터졌다. 옆에는 56세가 된 명숙이 서 있었다. 그리고 27세가 된 수진. 이제 재단 이사장이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은 73가족을 재결합시켰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을 도울 것입니다. 8세가 된 지혜도 무대에 올랐다. 초등학교 2학년이다. 저는 탈북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혜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처럼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센터가 빛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회장의 저택 거실. 4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회장, 명숙, 수진, 지혜. 벽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왼쪽 1950년 흑백 사진. 임신한 젊은 여자. 오른쪽 2026년 컬러 사진. 4사람이 함께 웃고 있다. 회장이 말했다.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70년이 흘렀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명숙이 말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지혜가 회장의 손을 잡았다. 증조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내가 크는 거 봐야지. 수진이 차를 따랐다. 모두 고생했어요. 이제 행복만 남았어요. 4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봄. 벚꽃이 만발한 거리. 회장은 중얼거렸다. 영희야, 내가 지켰어. 약속을. 70년 걸렸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회장은 사진을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영희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해냈어. 우리 딸을, 손녀를, 증손녀를 지켰어. 사진 속 젊은 여자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이제 나도 곧 갈게. 거기서 기다려줘.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났다. 북쪽 하늘. 저 너머 어딘가에 영희가 있을 것이다. 곧 만나자. 거기서. 회장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7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얼굴. 이 이야기는 실제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4만여 명의 이산 가족이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85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